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생리 22년차 이지혜 영화전환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상 뉴스를 틀면 4차 산업이니 비트코인이니 블록체인이 얘기하는데 우리 여전히 생리를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죠. 네, 용감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배우 이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P&D기를 만든 김부란입니다. 오늘 상영 끝나고 보통 몇 분은 나가시는데 그대로 자리 지키고 계시는 거 보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남성 관객분들도 꽤 많이 보이네요. 배우신 분들입니다. 환영하고요. 오늘 생리에 대해서 아주 피해 연대기에 대해서 뜨겁게 얘기 나눠볼 건데요. 저희가 감독님하고 이영진 배우님하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관객분들의 영화에 대한 생각이나 질문을 따로 받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때 질문해주신 분께는 저희가 생리도감 귀엽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걸 나눠드릴 테니까요. 이따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아까 관객분들께 먼저 인사를 나눠드렸는데 저는 이 영화가 사실 여성들에게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남성들에게 더 좀 재밌고 신기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그분들이 보면 더 큰 의미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김보람 감독님께서는 이제 영화 개봉하고 나서 좀 인상적이었던 남성 관객들 반응 있었나요? 저 영화제 때 항상 그 20대 남성 관객분들이 제일 먼저 질문을 해주는데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라는 뭘 그렇게 하시는지 뭘 해야 하겠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저는 이게 그 월경 생리하는 사람들만의 어떤 경험으로만 계속 와서 이것이 인류 전체의 경험, 기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제가 이제 그 보통 이제 생리휴가 얘기가 나오면 남성분들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거든요. 역차별이라는 단어 제일 많이 쓰이고,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 나도 일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일상생활을 다 하면서 생물학적으로 여성만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만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피를 흘리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은 이제 이 사람들 한 달에 한 번 쉬는 건 사실은 좀 합리적인 일인데 그거를 쉬어? 뭐 너만 쉬어? 약간 이렇게 인식하니까 거기서 좀 힌트가 어긋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계속 피를 흘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영지 씨는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영화도 영화인데요. 저 감독님을 잘 못 보겠어요. 이게 같은 여자끼리라고 해도 뭔가 워낙 예민한 이야기를 뭐 사실 우리가 저는 이제 가족관계 자매가 있는데 저희 언니 생리대 가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보통 그래서 남의 그쵸. 생리를 가는 걸 정말 이렇게 적나라하게 누군가가 본인의 생리혈을 빼는 걸 내가 보면서도 현실인가? 그래서 사실 설마설마해서 오늘 감독님을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눈다 그래서 어떻게 보지? 그래 나는 되게 담대하게 담담하게 봐야지 하지만 뭐가 주시는가요? 그래서 뭔가 부끄럽고 뭔가 제 것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 이상한 나는 그래? 그래서 되게 부끄러운데 일단 영화는 사실 이게 다큐잖아요. 영화로서 얘기하는 것보다 여성의 신체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 이제 영화를 계속 보게 됐는데 이게 내용도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좀 얘기를 하겠지만 색감이 굉장히 봄 같아요. 그래서 봄이었으면 좋겠다, 따뜻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영상 속에 계속 그 한여름 날에 그날 아니면 굉장히 추워서 화장실 변기도 차가운 곳에 앉아야 하기 바로 직전에 그 짜증과 이 색감과 이게 계속 교차가 되니까 인생 뭘까? 여성 뭐고? 생리 뭘까? 나는 생리인데 우리 모두 생리로부터 태어났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아니 괜찮아요.
그렇죠. 나는 다행히 피로 안 쏟고 사람의 형태로 태어났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 그랬어요. 이게 재미로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지만 인체 신비로운 몇 가지 이런 일들을 우리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 다큐를 보면서 느꼈던 건 아, 내 몸이 나는 익숙한 몸이지만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런 것도 한번 느꼈고요. 네, 그런 시각으로 계속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거침없이 발언을 하기로 유명한 이영진 배우도 생리에 대해서 이렇게 감독님과 눈을 잘 못 마주칠 정도로 아마 사회적 부위가 뭐 여성의 몸이나 생리에 관한 것들이 좀 터부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조차도 일상에서 나의 몸에 대해서 사실 영화 속에서도 인터뷰 분들이 한분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얘기하시는 걸 보면 여성 스스로도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야기하기도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영화 속의 인터뷰들 분 덕분에 좀 친근하고 더 가깝고 내 얘기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인터뷰의 분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섭외하고 싶으셨는데 그게 안 됐다고 좀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유체 노동자분들, 뭐 농부거나 공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또 자신의 신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뭐 모델이나 아이돌 같은 분들도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이 참 와닿더라고요. 저한테 여기서 지금 바로 물어보셔도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필모가 연출 경력이 없어서 내가 뭘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다 하고 섭외를 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어요. 그랬고 이제 좀 서울에 국한된 게 아니라 좀 지역에서 뭐 어부에 종사하시거나 농촌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시거나 이렇게 좀 유체 노동을 하시는 분 혹은 공장 밀집 지역에서 이제 노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혹은 이제 여군 그다음에 소방관 이런 분들을 섭외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사실 이건 예산상의 문제가 가장 컸어요. 그 지역의 일정 부분 내려가서 그분들과 관계를 맺고 우리를 설명하고 취지를 이렇게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사실은 저희가 돈이 필요한 이동하고 뭐 이제 그분들을 만나 뵙고 하는 것이 그런 과정이었는데 저희 초반에 정말 저희 피디님이랑 저랑 걸어와서 알바해서 만들고 카드 돌려받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전히 저한테 가장 아쉬운 부분이 좀 그렇게 더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제가 대신 감독님 대신에 여쭤볼게요. 모델 일을 하다 보면 생리 기간이랑 일이 겹칠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충분히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해도 생리를 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겪는 고충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들 여성들 모두들 겪고 있는데 모델 일이라는 것은 스스로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한참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우선 제가 살면서 생리에 대해서 얘기할 생각을 못해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제 생리를 굉장히 늦게 했어요. 보통은 중학생이 되면 하던가 아니면 좀 빠른 친구들은 초등학생 때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말에 했어요. 굉장히 제가 여중여고로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또 여기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생리를 시작한 그 학창 시절에는 불규칙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항상 교실에서 누군가는 생리대를 빌리고 있는 거예요. 해야 빌려주지. 뭐 빌려봤어야 뭐 사봤어야 아는 건데 그때까지 경험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데뷔를 한 이후에 모델 데뷔를 하고 싱가포르에서 1년을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생리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영어도 할 줄 몰랐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친구도 없었고 피는 흘리고 있고 일단 편의점을 갔죠. 생리대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봤던 그 생리 없어요. 생리대인 줄 알고 산 게 물티슈예요. 일단 한국이 생리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외국에 나가보면 생리대 종류보다 탐폰 종류가 훨씬 더 많아요. 손발 써가면서 그 여성 종업원의
분에게 설명을 해서 자꾸 저한테 손가락 같은 걸 주는데 이게 뭔지 내가 그래도 애들이 서로 빌려가면서 이렇게 손에서 손으로 왔다 간 거는 평평한 기저귀 같은 거였단 말이죠. 근데 자꾸 그 종업원은 이거야 라고 주는 게 손가락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플리케이터가 없어요. 어플리케이터는 외국, 그게 그 다큐에도 나오지만 미국식인 거고 보통 유럽식으로 쓰는 경우에는 어플리케이터가 없어요. 그럼 이걸 그래서 그때 일본 같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던 일본 모델 친구가 한 명 있었고 이제 저는 이제 너무 답답한 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언제 멈추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친구의 도움으로 네, 그걸 썼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생리대보다 탐폰을 먼저 쓴 케이스예요. 근데 이게 피를 맞고 나니 그 다음에 수반되는 고통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생리통이 굉장히 심한데 이게 진통제를 하나를 먹고 두 알을 먹고 세 알을 먹고 열 알을 먹고 토하는데 또 먹고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리통 저희 언니랑 저는 학창 시절에 그래서 그 이후로 산부인과도 그렇게 많이 다닌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생리통 처리가 안 돼서. 그래서 사실 좀 신고식이라면 신고식인데 좀 크게 했죠. 근데 저는 모델 활동하려고 간 거잖아요. 보통 패션쇼를 하거나 이럴 때 일반 속옷이 아닌 티백이라고 하는 이렇게 끈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엉덩이를 감싸는 속옷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생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시작을 탐폰으로 하게 된 건 직업상 되게 좋았던 케이스인데 두 번째 이제 사고가 생긴 건 제가 여고괴담 포스터를 찍을 때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일기장을 보는 촬영인데 하필 그날 딱 생리가 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손가락 같은 탐폰은 솜이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젖어.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그한테 말도 못하고 그때 영화사 PD님은 남성분이시고 그때 뭐 다른 배우들은 없었고 포토그래퍼 남성분이었고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수중신 찍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인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눈을 떠야 되니까 얘가 싫어서 우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뭐라 말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왜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제가 이제는 그걸 왜 숨겨야 돼라는 의식이 생긴 거지만 그때 당시 제가 19살이었거든요. 이게 말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저를 20대 중반까지는 생리에 대한 기억은 항상 되게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스트레스고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경험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인터뷰 하는 것 같았는데 내용을 들으면서 감독님이 정말 아쉬움이 가득한 얼굴로 이걸 영화 속에 넣었어야 되는데 IPTV 버전이라도 영씨도 말했지만 생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사실 특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영화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결혼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더 힘들 텐데 참 신기한 게 우리 사회가 여성의 몸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것에는 굉장히 익숙하면서 그 실제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새누리당의 어떤 한 의원 그때 새누리당 때 한 의원은 그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하는 것을 국회에서 얘기하면서 어디 본회의장에서 생리대가라는 얘기를 하냐고 마치 굉장히 더럽고 불결한 것을 얘기한다는 듯이 근데 그게 우리 사회 다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남성들의 어떤 시각이지 않나 보수적인 시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안타까웠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피해 연대기라는 영화는 저는 성교육 교재로도 손색이 없지 않나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한창 우리가 성교육 받는 나이에 이런 내용을 좀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들이 접했으면 서로에 대해서 더 이해하기가 좋은 기회였을 텐데 왜 나는 이런 교육을 받지 못했나라는 아쉬움도 참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영화 속에서 이 중학교 학급에서 이 여자아이가 자신의 생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뒤에 남학생의 표정이 저는 참 영화 끝나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남자애가 저게 무슨 소리지? 사색이다 걸로 뒤에서 보고 있는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감독님에게도 좀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그 저희가 생리용품 한 1년 동안 모은 거를 다 가져갔는데 아이들이 모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 생리컵 같은 거 모를 줄 알았는데 일단 유튜브로 엄청나게 보고 저희 어렸을 때, 저 10대 때랑 완전히 다른 정보의 그 경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접는지, 어떻게 빼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다 알고 저희 영화에 나온 유튜브 스타도 알고 다 아는데 문제는 이제 결국에 근데 그거 한번 해야 들어간대요 라고 하면서 그게 뭐 때문이냐? 천연막 때문이다. 천연막 쳐보면 천연막도 뭔지 나올 텐데 천연막은 치면은 유해 단어로 분류가 돼서 그게 뭐 이제 그 그린 캠페인 같은 거 때문에 알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뜨는 정보가 뭐 천연막 재건술 뭐 이런 게 뜨니까 이제 광고가 뜨는군요. 예, 그래서 아 그럼 이거 없어지면 재건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이제 인식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 좀 오히려 정보가 없을 때보다 더 뭔가 너무 극단적인 정보들이 같이 공유되니까 좀 더 위험한 거 아닐까? 아이들이 정보를 접하는 수준을 지금 제도가 따라잡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하나 걱정했던 건 이제 남자애들이 놀릴까봐 걱정했거든요. 그 여자애들을 그리고 막 상품 만져보고 이제 막 나중에 놀릴까봐 걱정했는데 엄청 진지하게 임했고 그래서 아 이거 어리면 더 어릴수록 좋구나 남녀 같이 배우는 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대했다라는 게 저는 또 희망적으로 느껴지네요. 역시 교육은 어릴수록 빠르게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영화 보면서 또 아, 바로 그래 저거야라고 생각했던 점은 생리컵을 넣고 나서 몸에 딱 맞았을 때 그 순간에 부캐처럼 딱 표현했던 그 부분이 아 이분이 생리컵을 쓰시는 분이니까 이 느낌을 그대로 표현했구나 바로 저거야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역시도 생리컵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 장면이 저는 참 이 영화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실 생리컵 넣는 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넣고 나서 딱 뭔가 잘 맞아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아 내가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장면에서 저는 그 공감을 한 번 더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웃으시죠? 아니, 사실 이재 기자가 2017년에 가장 잘한 일이 생리컵 표현한 일이라며 저에게 강력 추천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생리컵에 입문하게 된 게 이지혜 선생님 덕분에 생리컵 홍보 대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리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얘기가 너무 뿌듯하네요. 그걸 써본 사람들만 아는 기분이잖아요. 그 장면은 사실 어떻게 빠뜨릴 수도 있는 장면이었다고 들었어요. 어땠나요? 그 저희가 인터뷰가 많은 다큐다 보니까 그 계속해서 이미지로 어떤 정서를 주는 게 필요했는데 그 이미 기촬영된 실제 로켓 발사 그 아카이브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영화를 찍으면서 생리컵 써보면서 아 우리 질이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그 비스핀이 45도 각도로 돼 있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제 저희 촬영 감독님이 그걸 써보고 진짜 발사를 시키는 힘으로 그냥 밀어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해서 그 이미지를 썼는데 재밌는 게 어제 이제 그 아이들 원래 괜찮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쓰신 최지혜 기자님이랑 이렇게 지구를 했는데 기자님이 생리컵을 한번 실패하셨다가 저희 영화를 보고 아 그래 로켓처럼 넣으면 되지 하고서는 성공을 하셨다고 네, 그래서 정말 뿌듯하셨겠어요. 네네 그래서 네, 다행이다라는 생각. 영화 안에서 감독님 쓰시고 몸에 대해서 긍정하게 되는 그 장면에서 저도 10분 공감을 했거든요. 우리가 사실 생리라는 게 한 번도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겪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생리를 당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참 많았어요.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내가 전혀 원치 않는데 내 몸이 바뀌는 거니까요. 근데 생리컵을 쓰고 나서는 아 내가 내 몸을 어느 정도 더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서 자존감도 좀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기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였는데 영진 씨는 어때요? 제가 생리컵을 전도했는데 해보시니까 좀 변화 같은 게 있나요? 일상에서? 우선
또 하나의 여성 해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이전에 탐폰을 썼기 때문에 뭐 크게 차이가 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탐폰만 쓰더라도 화장실 갈 때마다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번거로운 일이고 귀찮은 일인데 일단 생리컵은 한 번 착용했을 때 뭐 양이 많지 않은 이상은 뭐 한 6시간, 8시간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제일 편했던 건 수면 시간, 수면의 질이 사실 생리 기간 동안은 수면의 질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찝찝한 상태고 생리대를 갈아줘야 되는 때가 오고 계속 아랫배가 묵직하다거나 이런 느낌들을 계속 가져서 자다가 계속 깨야 된다거나 숙면을 취하기가 좀 힘든데 생리컵으로 한 이유 가장 만족했던 건 수면의 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 그래서 사실 저는 아직도 탐폰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장단점이 조금씩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생리컵이 무조건 좋다, 탐폰이 무조건 좋다, 생리대가 무조건 좋다, 면생리대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선택지가 전에는 하나였다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자신한테 맞는 걸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저는 생리컵은 확실히 잘 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는 영화에 언급되었던 그런 변화 말고 또 일상에서 생리컵 사용하셔서 달라진 부분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생리컵을 사실 저도 엄청 잘 맞았거든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리컵 광고 영화냐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저희가 영화를 만드는 게 2년 전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제 생리컵이 이렇게까지 막 그게 이슈가 아니었어서 뭔가 이제 제일 다른 점은 다른 모든 생리용품 피를 흡수하지만 얘는 피를 받아내잖아요. 그리고 기자님이랑 뭐 이영진 배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 몸에 자꾸 이렇게 손을 대게 되는 그 경험이 사실 이전까지는 할 수 없었는데 이 도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된 거라서 좀 긍정적인 경험이 된 건데 그래서 도구로서 이거를 소개를 드린 거지 이건 결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두를 위한 최선에 대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 애니메이션 감독님 같은 경우 썼다가 3주 만에 포기하셨어요. 왜냐면 골반통이 엄청 심해지셔가지고 포기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 질염, 골반염 실제로 유발하는 가능성이 있고 뭐 정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우리 질이 다 다르게 생겼는데 그걸 이렇게 어떤 한 물건이 최선의 대안이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거 알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절대 모든 여성에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는 다만 이걸 사용하고 나서 잘 때 편한 건 물론이거니와 저는 양이 엄청 작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쓰면서 정말 딱 저는 아침에 한 번 끼고 밤에 자기 전에 빼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생리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다가 밤기차를 타고 하면서 이제 제가 끝물이어서 아예 이걸 끼고 있다는 거를 까먹은 거예요.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딱 숙소에 왔는데 나 생리컵 끼고 있었지 하고 이제 33시간 만에 그걸 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정말 그게 자궁이 또 굉장히 따뜻하고 안락한 공간이어서 그 남아있던 피가 이렇게 다른 걸로 변해 있더라고요. 뭔가 자라나는 것 같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꼭 사용 12시간마다 꼭 가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넣었는지도 모른다라는 게 쉽게 안 써보신 분들은 상상이 안 되는 지점인데 생리컵 쓰면서 가장 좀 행복한 순간도 내가 생리를 하는 것을 잊고 있게 되는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처음 쓰고 제일 행복했던 것은 올 여름은 정말 더웠잖아요. 뉴스에서도 덥고 주변에서 다 난리라고 하는데 여성분들 아실 거예요. 여름에 생리대 쓰면 정말 죽고 싶어지거든요. 거기 습기 차고 냄새 나고 정말 살고 싶지가 않은데 생리컵을 딱 끼우니까 그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름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리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여성분들이 고려해볼 만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한 번쯤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안에서 저는 그 로켓 발사신이 가장 큰 공감을 일으켰는데 영진 씨는 어떤 신에서 좀 가장 큰 공감을 느끼셨나요? 아마 모든 여성들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생리통이 원체 심하다 보니까 생리 시작한 이후부터 그날이 올까봐 겁이 났고, 그날이 왔을 땐 그날이 와서 짜증났고, 그날이 끝날 때는 굉장한 해방감을 느끼기도 전에 그 다음에 있을 생리가 또 올까봐 겁나고, 그래서 그거 연속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먹어가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지거나 이러면 저도 사실 얼마 전에 겪은 일인데 생리가 멈춰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생리하기 직전에 생리 때가 오면 겪는 신체적 변화가 있잖아요. 아랫배 통증이라던가 가슴에 무게가 느껴진다거나 좀 이런 것들이 그런 증상은 계속 있는데 그냥 생리만 없어요. 그런 신체를 사실 저도 처음 겪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하고 나면 그 다음 게 문제고 계속 그런 식의 저한테는 압박이고 스트레스인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렇게 생리가 멈추고 물론 다시 돌아왔지만 이게 사실 어차피 속된 말로 해도 질환이고 안 해도 질환인 거면 여성분들은 건강을 체크하는 되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했거든요. 생리양, 생리혈액책, 주기 이런 것들로 본인의 지금 현재 건강 상태를 남성분들은 조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상적으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체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었거든요. 약간 멈췄다가 하니까 내 몸이 이렇게 안 좋아졌었나 싶을 정도로 양이 굉장히 많고 통증도 굉장히 심했었고 주기도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한다면 저는 거의 한 2주 넘게 했었고 이런 것들 이제 병원 가서 상담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여성 20대 때는 사실 그럴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자가 진단처럼 그렇게 해서 좀 산부인과나 이런 곳과도 좀 친숙하게 자주 가는 건 나쁘게 모습형 계속 상담 받고 이런 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에 사실 제가 피해 연대기를 보게 된 거고 제가 신비롭기도 신비롭지만 이왕 가지고 태어난 게 이렇게 됐으면 그걸 좀 잘 활용하고 즐기지 못하더라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좀 생리에 대한 그걸 좀 피할 수 없는 이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사실 영화는 그런 이야기들을 인터뷰분들도 많이 하시지만 굉장히 밝고 유쾌하고 발랄한 느낌이잖아요. 애니메이션이나 음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유쾌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는데 저는 그냥 사소한 궁금증이라면 이 영화의 사랑스러운 귀여움 같은 것들이 더 느껴졌던 게 등장인물들의 그 이름을 소개하는 그 자막이 보통의 다큐멘터리 영화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이 왜 저렇게 하셨을까? 되게 귀엽다. 뭔가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 이름 같잖아요. 특히 그 중년의 남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이돌 그룹 리더 같은 이름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성을 빼고 이름만 넣은 건? 저희 할머니 성함이 경주인데 할머니 이름을 한 번도 이제 불러본 적이 없다는 거를 영화 찍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모들 이름도 초반에 몇 명은 첫째, 둘째, 셋째 이모는 이제 아들을 기원하는 뜻에서 선자, 정자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누구의 딸도 아닌 혜원이라는 영화도 있지만 정말 그냥 그 고유한 사람, 한 인간으로서의 이 캐릭터들을 좀 만들고 싶었고 워낙에 영화에 캐릭터가 많이 나오니까 인물이 좀 빨리 이 사람들과 관객분들이 친숙해지기를 원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성을 떼고 가보자. 그리고 여기에 누가 어떤 말을 하던 그 경중, 그 중요함과 덜 중요함이 사실은 없다.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말이나 일반 여성이 자기 경험하는 말이나 사실 다 비슷한
그 깊이와 중요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표현하기 위해서 성을 뺐고 그 밑에 이제 뭐 그런 직업 같은 걸 쓴 이유는 저희가 이게 여성이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그런 존재로서 피를 흘린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그 밑에 좀 부가적인 직업을 달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관객분들의 질문과 이야기를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지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도 1년째 생리컵을 사용 중인데 진짜 하시는 말씀 모든 분들의 그 이제 저도 어릴 때는 패드를 썼고 대학생 때도 탐폰을 쓰고 내생리도 써보고 하다가 결국 생리컵에 정착을 했는데 그 모든 생리의 과정, 생리대를 사용해본 과정들이 다 너무 공감이 돼서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너무 벅차서 어려운 간단하게만 소감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런 저도 생리에 대해서 생리대를 쓰고 나서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거랑 다 너무 똑같아요. 반복은 안 하고 최대한 반복은 안 하고 싶고 근데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게 저 그런 생리를 하는 뭐 받아들이는 태도 하는 것에 대한 생각 그런 게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여중여고 여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생리에 대한 뭐 그러니까 생리대 부상 그런 거라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왜 저렇게 봐주지 할 정도로 굉장히 그냥 생리에 대해서 그냥 학교에서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내가 생리대냐 뭐냐 이런 식으로 뭐 생리가 뭐 어떻고 내 생리는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들 되게 자유롭게 하던 분위기에서 이제 회사를 남자분들이 많은 회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세상이 굉장히 까마득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는 나름 좋은 환경에서 커왔다고 생각해서 좀 감사한 면도 들었고 이 영화가 많은 여성분들에게 저는 되게 혜택을 나름 받은 계층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느끼고 공감하고 더 터놓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근데 저도 이제 외국 나간 거 되게 좋아해서 갔었는데 암스테르담을 작년 11월에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진짜 우리나라랑 여성의 신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게 되게 다른 게 뭐 그쪽은 동성 결혼도 허용되고 성매매도 합법이라고 하는데 불법이 아니고 또 그리고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올리브영 같은데 그런 게 그냥 역에 있는 그런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데 가면은 그냥 딜도도 그냥 팔고 되게 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그런 막 우리나라처럼 안 돼 뭐 그런 이야기 해서는 안 돼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런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 있어서 더더욱 그렇게 그 저기 친구 어머님 분이 너 이렇게 14살에 탐폰을 써봐라 이렇게 권하실 정도로 그렇게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저만큼 발전했으면 좋겠고 네,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어차피 이 벅찬 말을 해봤자 뭐 기자님이나 그 감독님 말씀해주신 거에 뭐 반도 못 될 것 같아서 감사했고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이모님들이 6분 그 혹시 남자 형제분들은 없으신 건가요? 혹시 남자 형제분들이 있다면 남자 형제분들의 그 어머니나 그 여자 형제에 대한 생리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봤어도 좋을 것 같은 게 제 동생이 군대에 있는데 휴가를 왔거든요. 저나 이제 여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생리컵을 삶아놓고 이렇게 주방에 이렇게 놔두잖아요. 여자들 이상직이니까. 근데 이제 걔가 그걸 보고 제가 없을 때 제 여동생한테 누나야 왜? 그러니까 저거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거 맞나? 이런 거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이거는 우리가 여자들이 생리할 때 쓰는 생리 뭐 도구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서 근데 제 동생도 뭐 미래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하면은 뭐 그런 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시켜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혹시 남자 형제분들이나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그런 분들이 등장하진 않고 여성분들의 이야기로 가족의 생리 이야기를 꾸미시게 된 그런 그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유일한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을 결국 낳으셔가지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그 외국에 살다 그 저 촬영이 가능했던 이유로 전국에 흩어져 사시는데 그 외국에서 삼촌이 한국에 오셔서 몇 년 만에 오셔서 다 모인다고 해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2시간만 내달라고 해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 재밌었던 건 이제 저기 영화에 살짝 나오는데 그 남편분들이 다 현관 앞에 쪼르륵 앉아 계세요. 왜냐면 니네 그 여성분들의 얘기니까 여성분들 얘기하시라 우리는 빠져 있겠다 해서 이제 그것도 저는 웃겼어요. 이제 뭔가 이 모든 대화에 보통은 남성들이 이제 뭐 거실 같은 데 모여 있으면 이렇게 여성들은 막 부엌 같은 데 있고 그랬는데 그날은 다 현관에 앉아 계시고 저희는 얘기를 했고 그 나중에 이제 삼촌 보고도 오라고 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재밌었던 거는 이제 삼촌은 다 처음 듣는 얘기였고 그 할머니가 자꾸 이제 애를 찾고 나니까 그 첫째 이모 둘째 이모가 이제 미역국을 끓여줘야 되잖아요. 어머니 애를 낳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 수돗물이 없어서 내과에 가서 빨래를 하면 그 미역을 빨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너네 엄마 이번에 뭐 낳냐고 딸 낳다 그러면 엄청 놀리더래요. 또 딸을 낳았다고. 그래서 이모가 그게 한이 돼서 항상 새벽에 이제 아무도 없을 때 미역을 빨다가 이제 결국 아들을 낳은 거죠. 그래서 이걸 꼭 말해야겠다 해서 이제 막 그 대낮에 가서 막 미역을 까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가지고 막 너무 서러웠다는 얘기를 삼촌이 있는 데서 하고 그 삼촌이 처음 태어났는데 이제 고추를 처음 본 거죠. 이 집안에서. 그래서 이제 아이를 업을 때 저 고추가 아플까봐 막 소리 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막 한 2시간 후에 울고 막 서로 막 정말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네, 가족분들은 완성된 영화를 보셨겠죠? 네, 보시고 제가 오늘 들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 요양원에 봉사활동 온 한 여대생이 할머니를 보고 나 할머니 영화에서 봤다고 재밌네요. 그래서 저 딱 그 만드는 장면이 요양원이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되게 지금 감기만 나으면 극장에 가시는 걸 기다리고 같이 관객분들이랑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할머니께서 생리컵을 한참이나 말없이 유심히 보던 모습이 되게 많은 걸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여성으로서 좀 안타까움이라고 할까요? 본인이 태어났었던 때에 분명히 세상에 나왔던 건데 그것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성으로서 좀 안타까운 느낌도 들었었는데 감독님께서도 보시면서 좀 다양한 감정 드셨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할머님이 이렇게 유심히 보시는 걸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그 이제 저희 할머니랑 이모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리를 하는데 새벽부터 밤에 이제 해가 저물 때까지 계속 일을 하시는 거죠. 밥 갈고 소 염을 주고 뭐 고추 말리고 빻고 뭐 다시 넣고 애들 뭐 키우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피를 흘린다는 걸 생각했을 때 저는 정말 뭔가 아득해졌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생리대를 빨 시간조차 없어서 반일을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생리대를 정말 그냥 던져놓고 반일을 나가셨대요. 그럼 첫째 이모랑 둘째 이모가 그거를 이제 빨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엄마 양 진짜 많다고 내가 안다고 그러면서 막내 이모는 기겁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참 지난한 역사를 우리의 앞세대 여성들이 살았고 정말 짧은 세월 안에 우리가 좀 되게 혜택을 물려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도 생리되는 그 자리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뜨거운 사이다에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발전이 없었다 이 제품에. 지금 비트코인 얘기하고 있는데 여자들 면생리 됐으면서 알고 있어야 하냐. 제자의 말이죠. 맞아. 조선시대에 왜 우리만 조선시대 살라고 하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좀 그 여성들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고 그러면서 좀 여성으로 산다는 게 뭘까? 여성으로 살면서 피를 흘리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거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저기 남성 관계분들 주셨어요. 네, 아주 보기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교육 정말 잘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들 정말
새로 알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질문은 그 영화 중에 그 캠코더 같은 걸 쓰시고 그 생리컵을 직접 사용하시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이걸 넣으신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넣으신 건지 궁금해가지고 질문. 제가 원래 영화에 출연할 계획이 없었거든요. 1년까지. 그랬고 더 원래 다른 여성의 삶을 좀 이렇게 팔로우업 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 영화에 정말 자신의 가장 내밀한 것까지 드러내야 하는데 그분이 몇 년 후에 뭐 후회할 수도 있고, 근데 요즘에 뭐 조기돌림도 많이 당하고 막 짤 같은 것도 막 해서 신상털기하고 그런 것이 저는 그 누군가에게 갈까봐 그것이 두려웠고, 어느 순간 되니까 이 모든 정보를 깨어가는 화자가 필요했는데,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뉴욕도 가고 하는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영화에 나오다 보니까 근데 저희 제작진 내부에서 그냥 제가 화자가 되는 게 맞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졌어요. 그리고 화두는 이제 피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고프로 액션캠을 알게 돼서 이걸로 하면 되겠다라고 제작진 내부에서 좀 반대가 있었어요. 그게 안 예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촬영 감독이 들어와서 찍기로 했는데 저는 그게 자기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원래 여성들 다 생리는 혼자 하잖아요. 그냥 폐쇄된 공간에서. 근데 누가 들어와서 그걸 찍고 피를 그럼 꺼내서 이 카메라에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청 자기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프로를 세팅을 다 해서 머리맡에 두고 잡고 일어나서 그걸 끼고, 뭐 사실 영화에 안 나오죠. 뭐 커피도 내리고 뭐 이도 닦고 뭐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밤 사이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밤에 많이 쌓이잖아요, 피가. 그래서 아침에 딱 첫 피를 뺀 거를 찍었어요. 3주기 정도 찍었고, 그 사이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도 해서 뭐 좀 흘린 적도 많고 그 촬영하는 가운데.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 그걸 보고 이제 이거 재밌게 찍혔다라고 생각해서 썼는데, 어떤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되게 뜨겁게 하시고, 이제 피에 대한 공포, 막연히 피에 대한 공포가 있으신 분들 저한테 어제 나 그때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못 쳐다보시겠다고. 네, 뜨악했죠. 네. 누군가 생리를 앞으로도 볼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영진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나 이외에 또 다른 타인의 생리혈을 본 최초이자 마지막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인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요? 꽤 연대네요 정말.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두 분의 피해 연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남 같지 않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초록색 모자 입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어제도 GV에 갔었는데 정말 피해 연대기 너무 띵작인 것 같고 진짜 생작 모르시나요? 네. 트위터를 유신님.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너무 잘 만든 영화인 것 같고요. 네, 되게 정말 띵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여성의 월경은 되게 표준적인 몸으로 상정되어 있는 되게 건강한 흔히 말하는 남성 신체에 대해서만 이야기되어지다 보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버린 그런 월경을 하는 몸에 대해서 되게 양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신비로우면서도 되게 더러운 것으로 되게 양가적인 태도를 대하면서 되게 잘 이용해 왔잖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가 되게 직선적인 서사로 진행되지 않고 되게 하이퍼 텍스트라고 하나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게 겹쳐서 진행이 되고, 영화가 인터뷰 중간에 막 배경음악이 시작이 돼서 애니메이션까지 이어진다던가 하는 연출들이 되게
막 여성 감독인 그 아네스 바르다의 이삭 죽는 사람들이란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었는데 되게 그 영화를 떠오르게 하고 막 중간에 암전 화면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셨 안전 화면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셨다며요. 그렇게 막 되게 서사를 끊어버리는 것들이 되게 엄청나게 탁월한 연출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첫 연출인데 이 정도 작품이 나왔으면 나중에는 얼마나 더 대단한 작품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출을 그렇게 하시게 된 거, 어떻게 그렇게 구상을 하게 된 건지 약간 궁금함이 있고, 이용진 배우님한테 궁금한 점은 저도 이제 생리컵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생리컵을 사용할 때 그 편안함보다 그 생리컵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 몸을 탐색하는 과정이 되게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제 성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몸에 있는 성기는 피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되게 직접적으로 쉽게 보기 어려웠는데 저는 생리컵을 사고 가장 먼저 든 처음 시도를 했는데 그냥 저기 촬영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처음에 막 쑤셔 넣었어요. 나는 공포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 쑤셔 넣었는데 막 쑤셔 넣다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생리컵을 사고 한 첫 월경 주간에는 그냥 일회용 생리대나 탐폰 이런 거를 번갈아 사용하다가 그 이제 다음 월경 주간이 돌아오기 전에 그 월경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거울을 보고 제 성기 모양을 보면서 생리컵을 처음 썼어요.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렇게 되니까 되게 처음에는 내 성기 모양이 너무 생각보다 너무 이상하고 되게 왜 이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되게 원래 되게 성기 모양이 다양하구나 라는 생각을 생리컵을 쓰면서 하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사실 월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정적인 경험들을 가장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뭐 다른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저한테 질문이 정확하게 뭐예요? 그러니까 슬리컵을 쓰시면서 이제 자신의 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낀 변화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전에는 부정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하게 되었다, 뭐 이런 류의 변화가 있으신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네. 부정적인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의 성기든 남성의 성기든 아까 뭐 왜 예쁘지 않지라고 했지만 예쁜 성기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성기가 예쁘면 얼마나 예쁠 수 있는지 안 예쁘다면 어느 정도 안 예쁠 수 있는지 사실 지금도 가늠이 잘 안 되고요. 그건 여성의 성기뿐만이 아니라 남성의 성기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노력해서 한번 예뻐해 볼까? 라고 하면 예뻐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배우가 받기 힘든 질문이었거든요. 참. 예상은 했어요. 영화가 피해 연극이라 상상 이상의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으나 여성의 신체가 성기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건 어떤 신체의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거보다 전 털이었어요. 헤어. 왜냐면 이건 이제 제가 너무 어릴 때 제가 17살 때 모델로 데뷔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헤어라는 게 인간의 몸에 구석구석에 있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다양하게 제모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 거예요. 어릴 때 공부도 해야 되고 촬영도 많고 정신없었을 텐데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제모인 거예요. 저는 뭔가 꾸준히 끊임없이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귀찮아했는데 청소도 일주일간 지저분하게 막 쓰다가 한 번에 몰아치기로 치우고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이제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이건 씻을 때마다 매번 다리, 겨드랑이, 비키니 막
이게 모델이라는 그때는 뭐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 저는 그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익혔어요. 뭔가 제 몸을 성적 대상화해서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언제나 남이 보는 나보다 남이 더 먼저 보고 남이 평가를 내리는 거에 사실 그렇죠. 제가 일반인이었다면 누군가가 제 몸이나 이런 거에 평가를 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자존감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직업적으로 누군가의 평가를 받았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어요. 물론 직업적인 거라 이게 저도 굉장히 혼돈될 때가 많은데 이것도 성적 대상화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면 내 직업을 부정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했을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뭐 그건 일단 너무 심한 일이니까 넘어가고 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라기보다 그 헤어에 대한 귀찮고 강박적으로 좀 제모를 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너무 옛날에 레이저로 없애버렸지만 이게 어릴 때 제모를 누군가가 가르쳐주진 않잖아요. 항상 어딘가 배어있고 바디로션인가 뭔가를 바를 때마다 따갑고 이 생활을 한 10년 넘게 하니까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이걸 제모를 해서 벗어났다 뭐 이런 거보다 그냥 요즘 조금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는 것 같아요. 좀 사람 몸에 털 좀 있고 뭘 여긴 대고 겨드랑이는 왜안 돼? 아니 왜 다리를 열어 스타킹 밖으로 털 좀 삐져나오면 스타킹을 신으라고 강요를 하지 마. 뭐 약간 계속 이런 투명? 투정?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일하기 전에 그 직업의 특징이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치마 입거나 몸을 드러내야 될 때 항상 청결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긍정적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사람 죽을 때까지 이게 될까요?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제 몸을 싫어하냐 그건 아닙니다. 네. 이해하셨죠? 제 눈빛 읽으셨죠? 네. 그런 거죠. 네. 많은 여성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하셨을 거예요. 여성들에게만 꾸민 노동이 좀 강요되는 현실 속에서 일단 모델이나 배우 같은 직업이 아니라 일반 여성들도 여자가 겨드랑이 털도 안 밀고 여름에 다닌다 이러면 정말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독님한테 아까 질문. 저는 재밌는 거 좋아해요. 뭐 넷플릭스 눈이 멀 때까지 보는 타입이고 그 미국 다큐멘터리 좋아해요. 제가 뭐 그런 시네필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 거장의 작가주의 영화에 이렇게 막 매료되었던 사람은 전혀 아니고 저는 약간 어려운 영화 잘 못 보는 사람이고 이 피해 한대기는 어쨌든 긍정적이고 밝은 이 피해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영화여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쉬워야 했고 무조건 편안해야 했고 보기에 좋아야 했고 다만 이제 영화관에서 틀어야 됐던 이유는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보고 이 사람들의 정서와 감정과 반응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럼 극장에 틀려면 비주얼이 중요하고 사운드와 음악이 중요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힘을 준 게 이제 애니메이션과 각종 아카이브들이고 그거는 사실 저는 처음이지만 저희 영화에 참여하신 뭐 색보정, 컬러리스트, 음악 감독, 뭐 촬영 감독, 애니메이션 감독님 전부 다 저랑은 비교 안 될 만큼 다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저는 그분들과 작업했던 게 행운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강박적으로 지루하면 안 된다고 느껴서 처음 편집은 52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빠르게 흘러가는 영화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스태프분들이 그렇게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어쨌든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영화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이제 뭐 한 3-4번의 더 큰 수정을 거쳐서 오늘의 이 보신 영화 버전이 나왔고 저도 뭐 다음 작품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작품 피해 혈투가 출연하실 건가요? 제가요? 오늘 감독님 많은 것을 나눠가십니다. 답하지 않아요. 일단 던져놨다는 게 좀 중요한 이유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 제목에 있는 연대라는
많이 이 영화가 생리에 대한 무슨 연대기적인 자료들을 다 품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와 함께 또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그 연대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많은 인터뷰이분들이 생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유대감, 연대감을 느꼈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감독님과 배우분과 얘기하면서 또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피로 이어진 사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는데 이 느낌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 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네, 아까 전에 역차별 얘기가 잠깐 감독님께서 나왔었는데 조금 뭔가 이게 입 밖으로 내기 치사해서 잘 안 했던 얘기를 굳이 하자면 사실 우리 모두가 사는 게 힘들어요, 그죠? 나도 지옥에 있고 모두가 지옥 마음속에 지옥 한 곳이 다 있잖아요. 모두가 지옥에 있는데 네가 더 편하네, 내가 더 편하네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불편함을 얘기했을 때 아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는 마음이 더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같은 의미로 여성의 적은 여자다, 뭐 여자더라 그러나요? 그런 프레임들도 굉장히 많던데 그런 생각 저 가끔 해본 어떤 사람이니까 남자건 여자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죠. 하지만 여자일 때 우리 그런 생각 저만 이것도 말해놓고 웃길 것 같은데 아우 쟤도 연애 생리에 막 이런 쟤도 가다니 피 흘리면 힘들 텐데 참 이런 생각 하는데 왜 그런 프레임들이 씌워질까라는 생각도 한번 들었거든요. 피해 연대가 사실 뭐 여자끼리 똘똘 뭉치자라는 생각으로 가지지 않았어요. 모두가 어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잖아요. 이걸 왜 여성들이 한다고 여성만이 공유해야 되는 거고 여성만이 시시해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냥 정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 얘기하고 있는 시대에 생리를 좀 더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같은 과학이면 더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 계속 이렇게 입 밖으로 나왔을 때 가능하겠죠. 어차피 나와야 되는 얘기라면 유쾌하게 즐겁게 밝게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피해 연대는 좀 유쾌하게 밝게 여러분들과 뭐 나의 생리, 너의 생리, 우리의 생리 뭐 이런 피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예, 즐거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고요. 오늘 조심히 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2년 동안 이렇게 많은 공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여전히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나 그 아쉬운 점도 많다는 걸 저와 저희 제작진 모두 알고 있고 많이 너무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보기에는 평이한 느낌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출발점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영화니까 이야기로서 그냥 편안하게 소구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저희가 좀 아직 빚이 좀 있어서 많이 입소문을 내주시고 저희가 잘 이 빚을 청산해서 다음 작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날도 추운데 저녁에 또 퇴근하고 오시고 또 어디 갔다 오시고 오셨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끝까지 지켜주셨던 거는 두 분의 정말 역할과 상징성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여기 뜨거운 사이다 함께 얘기했던 김지혜 변호사도 와서 피해 연대를 함께 네, 오늘 정말 영화에 대해서 뜨겁게 얘기해 주시고 애정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피해 연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 연대기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